뭐 기출 지문은 맞지만 틀린 지문이고요. 자, 이렇게만 지금 딱 나와서 이게 지금 기속행위를 묻는 건지 재량행위를 묻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부관은요, 보통 재량행위에 붙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공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진도별 문제풀이 10강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부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자료에 대한 댓글들이 많은데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강의는 제가 기출을 모으고 혹은 기출 중에서 조금 변형을 하고 한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요. 자료 없이도 여러분들께서 보고 그리고 즉석에서 한번 풀고 저와 함께 해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강의입니다. 취지 자체가 우리가 자료가 없을 때 곧바로 이 문제를 딱 본다면 어떻게 풀까를 한번 떠올려보자 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진도별 문제풀이를 모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함께 읽고 풀고 그리고 필기하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2번 먼저 한번 보시면요. 자,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저와 함께 이 진도별 문제풀이를 지금까지 지속을 해오면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문제들, 기본 이론들을 우리가 키워드와 함께 좀 잘 살펴보고 있죠. 자, 이번 문제의 경우에도 지금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문제 자체가 길지도 않고요. 내용 한번 보세요.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종된 규율이다. 이 부관에 대한 설명이죠. 곧바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주된 행정행위가 있고요. 그러니까 부관은 이렇게 되는 거죠. 주된 행정행위라는 개념이 있고 이게 이제 주된 행정행위, 여기에 붙는 종된 뭐 행정행위라고 해도 되고 종된 규율, 이게 부관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건축 허가 내줄게, 건축 허가라는 주된 허가를 내줄게, 기부 체납해라 라는 어떤 조건을 붙이는 거, 이런 게 이제 부관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부관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부담이라는 애는 독립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부담의 경우에는 독립쟁송, 독립취소가 가능하죠. 이거 가능.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를 했었죠. 부담이라는 애와 부담이 아닌 부관들을 나눠서 부담인 애들은 독립쟁송, 독립취소가 가능한데 부담이 아닌 부관들, 나머지는 독립쟁송 불가, 독립취소 불가. 그러면 이게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주된 행정행위 전체, 부관까지 전체를 소외 대상으로 삼고 위법하다면 전체가 취소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담은 독립쟁송 가능하고 독립취소도 가능하니까요. 부담만 소외 대상으로 삼고 부담만 취소가 되는 게 가능하다라고 공부를 했었죠. 자, 오늘 2번도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택시 영업에 허가를 하면서 운행 시간과 구역을 제한하는 부관이 있네요. 자, 이게 과연 부담일까가 문제가 되는데요. 오늘 답은 3번입니다. 자, 부담으로 볼 수 없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 부관이라는 문제가 딱 나오면, 부관이란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서 떠올리셔야 되는 거는 이 부관의 종류가 어떤 거인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자, 기한 같은 것도 있고요. 조건, 이런 애도 있고, 부담도 있고요. 법률 효과 일부 배제, 이런 애도 있고, 뭐 철회권 유보,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 가지를 떠올리시고요. 그 중에서 이 행정행위는 어떤 부관인가를 끼워 맞추셔야 됩니다. 자, 일단 부담은 아닙니다. 택시 영업 허가를 하면서 운행시간과 구역을 제한하는 부관, 이거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법률 효과 일부 배제입니다. 법률 효과 일부 배제.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허가 전체를 다 내주는 게 아니라 좀 제한을 해놨잖아요. 시간이랑 구역을 딱딱 제한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법률 효과 중에 일부를 배제한다, 제한하고 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부담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죠. 만약에 부담이라면 얘는 독립쟁송, 독립취소가 가능할 텐데 이게 부담이 아니니까요. 부관 중에서. 그러니까 독립쟁송, 독립취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부관의 종류가 뭔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오늘 이 3번 지문은 법률효과 일부 배제였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여러분, 우리 판례상으로요.
교재에 있는 판례상으로 법률효과 일부 배제가 나오는 판례 키워드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판례. 자, 오늘 뭐 사례는 이게 나왔지만 뭐 운행시간 구역이 나왔지만 판례상으로 국가 귀속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유 수면 매립 준공 인가 중에 매립지 일부에 대해서 한 국가 귀속 처분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법률효과 일부 배제 관련해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소개하고 있는 유일한 판례 키워드입니다. 뭐라고요? 국가 귀속 처분. 정확하게는 매립지 일부에 대해서 한 국가 귀속 처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딱 나왔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필요 없이 법률효과 일부 배제야. 그러면 또 생각할 필요 없이 독립쟁송 독립취소 안 돼. 로 줄줄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통상적으로 부관은 실무상 제한, 조건, 기간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된다. 네, 뭐 특별히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부관이라고 딱 쓰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조건이고요. 뭐 기한, 뭐 이렇게 제한, 뭐 이런 식으로도 쓰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에 답은 3번이고요. 자, 바로 밑에 3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행정행위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이번에는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라 라고 하네요. 자, 보시면 자,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에 자, 여러분 이렇게 써있는 말 이렇게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야겠죠? 부담이 있는 행정행위.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붙어있는 행정행위다 라는 겁니다. 부관 중에서 부담이 붙어있는 행정행위의 경우에 부담에서 부과하고 있는 의무의 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주된 행정행위 효력이 발생을 할까? 아닙니다. 네. 자, 부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에서 부과하고 있는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행위 효력은 일단 발생을 합니다. 행정행위 효력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네가 왜 부담에서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니? 라고 하면서 철회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효과가 있을 뿐이지 부담과 그리고 부담에서 부과하고 있는 의무의 이행이 있어야지 비로소 어떤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독립설이라고 합니다. 각각 다 독립이 돼 있어요. 부담의 경우에는. 자, 그리고 부담은 항상 독립쟁송, 독립취소가 가능한 처분성이 있는 독립된 행정행위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이 지문을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효력이 발생한다 했으니까 이거 틀린 지문이죠. 자, 공유재산관리청이 기부체납된 행정재산에 대해서 행하는 사용수익 허가의 경우에 자, 부관인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에 위법 사유가 있다면 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자, 부관인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 달리 말하면 이 기한이라는 것에 위법 사유가 있으면 허가 전체가 위법하게 된다. 맞는 말입니다. 부담이 아니죠, 기한은. 그렇죠? 네, 부담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위법 사유가 있으면 주된 행정행위 전체가 위법하게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3번. 학설의 다수견해는 수정부담의 성격을 부관으로 이해한다. 이거 지금 틀린 말인데요. 여러분, 이 수정부담이라는 게 부관의 한 종류로 지금 뭐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하는데요. 사실상 학설의 다수견해는 수정부담을 부관으로 이해하지 않고 수정 허가라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근데 이 3번 지문은 여러분들께서 굳이 뭐 모르셔도 될 것 같은 게요. 단지 학설의 다수견해에 불과하고 이게 아직까지 판례가 정립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출 지문은 맞지만 그냥 뭐 이런 지문이 있구나 정도만 보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학설의 다수견해는 수정 부담을 수정 허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행위의 부과는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이제 행정기본법도 있으니까요. 기본법의 내용과 기존의 학설 판례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자, 원래 여러분 이 부과는 재량행위에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속행위에는 자, 원칙적으로 부과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 기속행위는 말 그대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해라, 무조건 해줘야 된다 라는 건데 조건을 붙여서 해준다? 이게 말이 안 맞죠. 그래서 기속행위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관을 붙이는 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가 되겠죠. 언제 가능할까? 이게 법에 근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률 유보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재량행위는요, 원칙과 예외 없이 언제든지 부관을 붙이는 게 가능합니다. 재량행위는 법의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오늘 지문 한번 보세요. 행정행위 부과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자, 이렇게만 지금 딱 나와서 이게 지금 기속행위를 묻는 건지 재량행위를 묻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게 기속행위를 묻는 거라면 이게 맞는 뭐 지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량행위를 묻는 거라면 또 틀린 지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항상 시험에서 답은 상대적으로 찾는 거죠. 오늘 답이요, 너무 2번이 맞는 말입니다. 너무 2번이 맞는 말이기 때문에 4번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시험에 이렇게만 나왔다라고 하면 재량행위로 그냥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 부과는요, 보통 재량행위에 붙거든요. 그러면 재량행위에는 법의 근거가 없어도 무조건 부관 붙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엔 부과할 수 있다는 게 틀린 말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시 기속인지 재량인지라는 말이 없다면 재량행위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자. 이런 지문에서는요, 기속행위라는 게 나온다면 아마 무조건 기속행위의 경우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답은 2번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진도별 문제풀이 10강 부관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이론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만한 문제는 다음 시간에 11강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